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7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창극 베니스의 상인 의상을 이제 제작하셔서 저희가 오늘 이제 모시긴 했는데. 네. 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 분을 그죠. 모셨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차이 김영진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전통 한복 또 전통을 재해석한 현대 기성복까지 평면에서 느껴지는 풍부함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너무 의상이 너무 아름다운 의상이에요. 그것도 이제 직접. 네, 차이킴 저희 기성복 라인입니다. 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철릭 퍼프 네. 코트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아. 아우터로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옷이고요. 네. 이 프린트는 이제 차이킴 맨한국죽이라고 저희가 또 자체 개발해서 여기 차이킴 한글도 써 있고. 네. 네.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를 직접 온 얘기부터 막 네.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복 디자이너자 공연 의상가 김영진입니다. 네. 네. 그냥 박수를 계속 치고 저도 치려다가 아까 쳤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좀 전에 철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중에 얘기를 하려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원래 우리 전통 그 복식에 있는 건데 그걸 응용하신 거잖아요. 그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이킴의 대표 아이템이 철릭 원피스인데요. 이 철릭이 워낙에는 남자들의 문무백관들이 말 탈 때나 굉장히 활동적일 때 많이 입었던 옷이에요. 네. 상류층에서.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남자 옷이 너무 그 주름이 예뻐가지고 제가 무형문화재 선생님한테 한복 배울 때 저거를 여자 옷으로 만들어봐야지 뺏어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철릭 원피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릭하면은 그 이제 남자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여성복으로 진짜 예뻐요. 옷이.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인터뷰를 많이 하셔서 또 이 얘기를 또 물어봐야 되나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한복을 하시게 된 계기 처음 시작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사회생활은 이제 그 공연 쪽에 연기자서부터 해서 공연 예술에 좀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연극 쪽에 연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연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공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한국적인 공연을 되게 좋아했고요. 그래서 어릴 때 방학 동안에는 판소리도 배우러 다니고, 고성오광대니 춤 같은 거, 옛날에 문화재전 진옥섭 이사장님한테 제가 춤도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재능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그 한국무용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언니가 아주 어릴 때, 그 당시에는 리틀 앤 존슨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국무용을 하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무용소를 언니가 다녔는데, 이제 지금은 언니는 이제 수의사인데, 다른 일을 또 수의사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는 이제 취미로 피아노 이럴 대신에 그런 걸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남자처럼 생겼다고 항상 바가지 머리에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아들을 이제 아니니까 그렇게 무용소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무용소 그 가방이 너무 저는 보물상자인 거예요. 저게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혼자 그 옷 입고 막 거울 보고 춤추고 막 이런 거를 아버지가 이제 사진 찍고 해주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무용이니까 그때 이제 한복을
뭔가 저거 내가 입고 싶은 옷인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게 인형놀이 하는 것 같은 보물상자. 언니는 저렇게 좋은 보물상자를 주면서 나한테는 안 주냐. 그래서 혼자 막 그거를 입고 몰래. 그래서 그거를 입으면서 제가 상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공주도 돼봤다가 뭐 그런 거. 네, 네. 그죠. 어릴 때는 그 한복이라는 게 사실 아무 때나 입는 옷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한복을 입으면 뭔가 특별한 날인 것 맞아요. 같고. 예. 예. 걸음걸이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공주님처럼. 네, 네. 명절에는 한복 다 입으면 그쵸. 제가 네. 뭐 장희빈 놀이도 네. 하고 동네 애들 다 모아놓고 패션쇼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벌써 싹이 보였던 거네요. 네. 근데 연극을 하셨고 네. 얼마나 하신 거예요? 연극은 이제 공부하고 한 5년 정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연기를 그러면 실제로 무대에 서신 적도 있으세요? 네네, 그럼요. 네. 그래요? 어떤 작품을 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졸업 공연도 했었고요. 네. 주인공 했었고요. 근데 실패를 했고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어리고 잘 몰라서 나는 굉장한 연기자가 될 줄 알았는데 저의 실체를 본 거죠. 그러면서 아니 너무 기준이 높아서 그랬던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머리로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고 웃기기도 하고 참 저는 욕심이 많은 아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제 자신이 싫었는데 요즘 네. 이제 저의 20대를 보면 참 귀여운 아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의 20대는 거의 그 연극 무대에 바친 시간이었네요. 네, 공부하고 네, 그리고 네. 뭐 연기 연출 공부도 하고. 네. 예. 근데 예전에는 극단들이 사실 굉장히 작아서 뭐 이렇게 막 분업으로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니라 뭐 다 이것도 저것도, 연기하는 사람이 이것도 예. 하고 저것도 네, 네. 하고 뭐 무대도 하고 뭐 네. 의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렇게 하셨나요? 그럼요. 그 의상 제가 만들었는데 처음 저는 이제 뭐 패턴이나 이런 거 공부한 것도 아니었는데 네. 제가 만든 의상을 보고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작품인데 기억이 나요. 네. 어떤 이게 작품이었어요? 무너진 사랑타바였나? 거기에 애기하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걸 네. 굉장히 희화시켜서 해야지 돼가지고 네. 그 바니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굉장히 제가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재능이 있네? 이제 속으로 네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네. 만들어봤는데도 네. 굉장히 연출도 만족해하고 감각 있다고 네. 그런 네. 얘기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그냥 뭐 하나의 뭐 취미지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패션계에 들어섭니다. 네. 그래서 뭐 GV2 멤버 오픈 멤버도 했고요. 네, 이제 그 브랜드 이름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뭐 제가 중간 관리 사장도 하고 판매 직원부터 해서 루이비통 체리티 네, 네. 188이라는 중간 관리 사장, 루이비통의 이제 의류 팀장까지 네. 이제 하다가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셨대요. 네.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봤는데 루이비통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셔갔다고. 모셔가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좀 오버하고요. 이제 저희 손님이셨는데 네.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인재구나. 이제 루비통에 들어가면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해서 처음에는 그때 이제 의류가 없었어요. 루비통에는 네. 그 당시에. 네. 근데 이제 2000년도에 글로벌 매장이 생기면서 의류가 들어온다. 올 수 있겠냐. 근데 마침 또 그 체리티라는 제가 했던 계약이 끝나서 네. 가겠다. 의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의류 팀장으로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아시아 판매왕도. 와. 네. 그렇게 잘 하셨는데 어느 날 왜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정말로 제 적성에도 맞고 재밌었는데 제가 공연 쪽에 처음에 시작이 그랬잖아요. 인생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드림이 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꿈꾸고 살았었지? 이런 거. 네.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현실을 뭔가를 부여잡고 싶어서 이런 패션을 했는데 패션을 하다가 보니까 재밌고 너무 좋은데 뭔가 내가 이쯤에서는 뭔가 이렇게 나의 본 모습으로 뭔가를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그랬는데 그게
뭐 바로 제가 공연 예술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네. 제가 사실 공연 예술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근데 그냥 한복을 네. 제가 한복을 하다가 한복을 이제 그것도 취미로 했어요. 처음에는 무형문화재 선생님 살아계시 우리 박선영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취미를 배워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게 처음 배우실 네. 때가 언제예요? 그게 2003년도, 2002년에서 3년 네. 그 정도였을 거예요. 네. 2003년도. 예, 예. 아. 그랬을 때 선생님이 그냥 침선이라고 생각하고 아. 우리가 요가하듯이 선을 네. 닦는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그래서 하고 바느질을 네, 하면서 네. 집중하고 네, 하면서 네, 네. 네. 아.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 이제 그리고 제가 한복을 전통의 한복을 공부하고 이제 자료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서 제가 뭐 박물관도 많이 찾아가서 도록도 많이 사보고 혼자 공부하는 아.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이제 한복을 전통 한복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한복을 공부하면 할수록 한복이 이게 패션이었던 거예요. 계속 시대마다 변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전통 하면서 이러고 있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제가 지금 기성복 차이킴이라는 기성복 브랜드를 저의 큰 컨셉이 남사당패예요. 아 그래요? 네. 차이킴의 노마드적인 감성은 이제 저희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어떤 어바웃 네. 네. 차이킴의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패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물질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 물질적인 건 굉장히 좀 허무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떠나서 노마드적인 그 남사당패의 낭만을 좀 찾고 싶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차이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차이킴 브랜드 할 때는요. 저희가 정말 유랑 매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랑이라는 단어도 사실 제가 그때 처음 썼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유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패션에서 네, 그렇게, 네, 네. 어떤 컨셉으로 네. 아. 이제 그러다가 의상 디자이너가 한복이 아닌 공연 의상가로서의 계기는 손지책 선생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한복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실 때 네, 손진책 그 연출하시는 네, 네. 그분이, 선생님이 뭐 정고 선생님한테 이제 뭐 이렇게 여쭤봤나 봐요. 네. 이렇게 좋은 공연 의상가 추천해 줄 사람이 아, 있냐. 네. 그래서 또 정고 선생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아. 제가 손지채 선생님하고 햄릿 네. 공연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6년인가요?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때 그러니까 연극 영사 예전에 젊으셨을 때 그냥 그렇게 극단에서 이렇게 하던 그 이후에 네. 이제 정말 한복 디자이너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공연 의상의 세계로. 네. 근데 햄릿은 연극이니까 옛날에 연극하셨을 때 생각도 좀 나셨을 것 같아요. 맡아서 하시면서. 그럼요. 예, 너무 많이 났죠.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괴로웠죠. 아 그래요? 내가 저 무대에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공연한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무대라는 그 제한적인 시간에 그거를 당신을 갖다가 불살려야 된다는 거. 네. 그런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참 허무하기도 하지만 대단한 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선생님들이 그 햄릿에 나오셨던 그 어벤져스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죠. 네, 하나하나. 네. 단순히 이제 노장이 아니고 이거는 뭐 하나하나 그죠. 이렇게 예, 제가 예. 다 배워야 될 분들이었는데 너무 큰 산을 제가 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공연 의상을 할 때 굉장히 좀 수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산들을 네, 처음에 그냥. 네. 근데 그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도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너무 왜 그분들이 그렇게 큰 산이셨는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 옷들이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서양 거지만 햄릿은 네, 네. 그렇지만 의상은 어쨌든 한복을 하셨으니까 좀 네. 그런 한국적인 느낌이 있었던 옷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서적으로 100% 한복에 뭐 기준을 주진 않았지만은요. 네. 중간 단계. 네. 그러니까 네. 미래의 한복. 미래의 한복인데 이 서양의 어떤 100%가 아니고 이제 연출도 뭐 네. 한국 사람이 하고 그죠. 공연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하는데 네. 왜 의상은 한국적인 네. 정서가 네. 가지면 안 되나요? 네. 뭐 네. 이런 저의 반문으로 시작된. 아. 그리고 또 손 선생님이
또 만날 때 굉장히 뭔가 아주 본질만 남은 네. 그런 의상을 요구하셨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한복이 굉장히 적합하지 않다는데 한복이 아니고 다른 의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의상, 우리 무대 하는데 의상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좀 계속 이렇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말고도 굉장히 이제 많이 오는데 연출이 어떤 분이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출연자가 어떤 출연자가 또 하는지도 중요하고 또 작품이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작품을 읽었을 때 이건 내가 정말 공부해보고 싶다. 뭐 이런 작품들을 이제 하죠. 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사실 무대 의상 하시는 분들 자세한 얘기를 들을 기회는 별로 없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그 연출이 이 대본을 먼저 주면서 네. 이 작품에 해보지 않겠느냐. 네. 한번 읽어보시고 좀 생각을 해보셔라.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대본을 읽어보죠. 네. 근데 대본을 읽었을 때 이 대본이 내가 투영하고 싶은, 내가 만들고 싶은 의상이 있어야죠. 예. 네. 그리고 해보지 않았던 거. 작년에 기토, 네. 고선훈 연출의 기토는 네. 창극 귀토. 네네. 굉장히 한복을 많이 해봤지만 뭐 제가 특기가 사실은 색인데 네, 색을 색깔. 다 네. 빼고 무채색인데 그것도 뭐 무명이나 뭐 삼배나 요런 종류의 그 옷감을 써서 네. 굉장히 색을 뺀 옷을 갖다가 무대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또 그 컨셉이 그런 컨셉이었고 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또 상상했던 것이 이제 맞았을 때 네. 이제 했던 거고요. 네. 이제 요번 베니스의 상인들이거든요. 네. 네. 이게 네. 상인이 아니고. 네, 상인들인데 제가 작년에 그 베니스 비엔날레를 갔었어요. 네. 베네치아에. 네. 갔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들도 많이 보고 이제 그러면서 베니스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영감을 가져와서 네. 베니스와 베니스의 원단과 또 한복을 갖다 믹스해서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었어요. 이미 이 공연과 관련된 걸 하기 전에.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의상을 만들면서 네. 베니스의 상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품을. 네, 베니스의 상인. 상인. 예, 네. 예, 셰익스피어. 예. 내가 만약에 그 뭐 연극으로 베니스의 상인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겠다. 예. 예언인데. 그래서 네. 또 마침 이제 베니스를 가니까 몇백 년 된 그 네. 원단집이 있는 거예요. 가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원단집이 있군요. 네,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원단을 사서 만들었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마침 베니스의 상인들을 네. 한다고 창극단에서 네. 연락이 와서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랬죠. 근데 이제 그 이성열 그 연출가가 네. 저랑 화정가를 했던 화정가 연출. 하셨구나. 네, 화정가를 또 한복으로 화정가도 네. 너무 좋았구나. 네, 화정가. 네, 그걸 빼먹었네요. 그리고 네. 사실 제가 참 재밌는 거는요. 20대 때 이런 연출가랑 꼭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 만난 거예요. 의상으로. 네. 참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이성열 선생님 그 연출가가 또 연락을 주셨나 봐요. 네, 그럼. 그래서 이제 뭐 스텝으로 이렇게 네. 뭐 참여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네. 재밌게 너무 오브 콜스죠. 이러면서 네, 이제 네. 이렇게 재밌게 네. 작업을 했습니다. 네. 또 뭐 이태섭 선생님 또 무대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저랑 네. 이제 궁합이 잘 맞아야 되니까 네. 그런 거장들하고 같이 한다는 게 음. 기쁨이죠. 네, 네. 그러면 처음에 대본을 읽고 이거 내가 만들고 싶은 옷이 뭔가 떠오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연출가의 어떤 컨셉도 있잖아요. 네. 대본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그러면 연출가 그리고 무대 맡으신 분도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하나요? 그럼요. 네. 네, 굉장히 특히 이성년 연출가는 그 스텝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랫동안 준비를 하세요. 네. 한 6개월도 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지금 네. 이제 꾼들이 연습하는 거 전에 이제 스텝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네. 뭐 드라마 투르기도 공부하고 또 이제 서로 가지고 온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베니스에 갔을 때 비엔날레 작품들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구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면서 설득도 하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연출한테 내가 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잘 또 받아주시고. 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가는 부분이 있겠어요. 연출이 생각했던 컨셉이 있는데, 이게 의상은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러면 뭐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서 조금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상을 디자인하신 분도 연출의 컨셉이 이런데, 그럼 거기 맞춰서 내가 조금 뭔가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연극의 또 이 공연 예술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해오고 자료를 이만큼 해와서 열심히 해왔는데 막상 무대하고 연출의 방향하고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제가 패션쇼를 하거나 제의를 할 때는 그냥 내 것만 하면 되죠. 맞아요. 이게 제일 나의 아름다움의 컨셉이니까.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건 각자의 프로들이 만나서 훌륭한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는 저는 프로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난 이 컨셉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아니고 연출이 뭐 이게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하고 그때 바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여유가 아닐까요? 근데 요번에 이제 사실 제가 이 공연 의상들은 거의 다 뭐 염색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칙칙한 게 전 좀 개인적으로 싫었어요. 그래서 좀 화사한 낭만적인 창극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베니스의 사람들을 조금 뭐 연극적으로 조금 그렇게 하시려 하다가 저의 얘기를 들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네네. 궁금하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베니스의 상인하면 사실 그 원작은 그냥 생각했을 때 막 화사하고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베니스의 상인 원작 그대로도 아닌 거고 베니스의 상인들인 거고 거기에 또 포샤라는 인물이 조금 이제 원래 원작하고는 조금 아름다운 그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또 굉장히 지혜롭고 권위 있는 그런 느낌도 줘야 되고 해서 굉장히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많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의상으로도 그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요번에 베니스의 상인들은 이 벨몬트에 있는 여자들을 굉장히 인도의 인도의 여자들인데 한상의 섬에 있는 인도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시아와 제3세계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런 섬이라는 설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옷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환상의 공간을 뭔가 이렇게 구체화하는데 그러면 김영진 선생님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이제 들어간 거네요. 그런 거죠. 연출한테 물어봐야겠는데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환상의 섬 얘기는 연출이 이제 어떤 사진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러면 이거를 인도로 풀고 싶다. 이제 그래서 그 인도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끊임없이 연출가와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 공연 예술의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배우에 맞춰서 나는 저 배우한테는 이런 옷을 입히고 싶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특히 이제 그 좋은 배우들은요. 자신의 몸 상태를 굉장히 철저히 분석을 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바지의 폭을 뭐 얼만큼 하는 게 더 예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연기도 잘하세요. 잘하세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보여주는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연기자나 공연 하시는 소리꾼들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건 베니스의 상인들이기도 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번 이렇게 공연을 하시면 의상을 몇 벌이나 제작을 하세요? 제가 세어보지를 않았어요. 세어보면 힘들어서. 굉장히 일단 등장 인물이 많으니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50개는 훨씬 넘겠죠. 50벌이 뭐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100벌도 훨씬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그 공연 또 의상은
공연을 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항상 보면서 네. 저 장면에서는 요거가 하나 더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으면 막 만들어서 막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사실 뭐 시방이라는 게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공연의 완성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의상은 사실은 얼마만큼 그 배우와 이 역할에 내가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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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네.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의상을 하시지만 예전에 이런 또, 경험이 예, 있으셔서 무대에 올라 보셨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의상 하시는 분하고는 장점이 많겠죠, 아무래도. 네, 예. 너무 제가 봐도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 포괄적으로 보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패션이라든가 한복에서도 굉장히 장점으로 이렇게 발휘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장점과 이 굉장히 그 옷을 입었을 때 뭔가 이 분위기를 잘 간파해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연출하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무대 의상을 할 때는 대부분의 이제 무대 의상가들이 이제 의상만의 어떤 세계에서를 많이 본다면 저는 연기자 입장에서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에 네. 제가 좀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족을 맡았는데 아내를 갖다가 폴리를 해주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 아무리 안 보인다고 해도. 네. 그래서 항상 다 그런 아내까지. 그래야지 연기자가 제 옷을 입었을 때 정말 기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천연 소재로 많이 해서 그 연기자들이 입었을 때 그 감촉이 네. 느낌이 좀 있게끔 네. 이렇게 만들죠. 그럼 그렇게 의상을 한번 만들고 나면 그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는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공연을 했으면 창극단에서 보관을 그렇죠. 하고 그렇게. 네, 네, 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음에 다시 공연을 할 때 또 이제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예, 예. 근데 뭐 그동안에 배우가 살이 쪘다거나 이를테면 뭐 체격이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같은 배우가, 배우가 그쵸, 달라졌다거나 그러면 또 가서 이제 네, 네, 그거를 네. AS를 네, 다시 그렇구나. 만들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요번 공연을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끝났는데 다음 공연할 때 내가 보면서 요건 요 장면에서는 이게 있었어야 됐어. 네. 그리고 요 장면에서는 요걸 좀 뺐어야 했어.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PD한테 네. 얘기를 하죠. 네, 요번에는 꼭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잘 받아주나요? 되도록이면 될 수 네, 있으면 네.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네. 받아주시려고 애써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감사하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무대 의상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내가 제일 요게 좀 애착이 가고 이때 참 좋았다 이런 작품은 뭐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딱 뭐 동백꽃 아가씨는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네, 오페라 동백꽃 아가씨. 네. 네, 오페라 동백꽃 아가씨는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행복했고 정말 이태리 베로나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올림픽 야외, 공원이 네, 그래서 오페라,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고요. 그러니까 라트라비아타를 네. 이제 동백꽃 아가씨로 네. 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패트릭 프루니의 그 지휘자가 이 작품을 사가고 싶다고 이 옷 때문에 그래서 막 그럴 정도로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았다고 그 와이프까지 막 저한테 소개시켜주면서 진짜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많이 이 라트라비아타를 해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 의상 처음 봤다면서 그래서 너무 신이 나죠. 그쵸. 진짜 네. 이게 정말 어쩔 때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무대 의상 하는 게 그리고 제 남편이 저한테 맨날 무대 의상 이거 뭐 하러 가면 독립운동 하러 가냐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도로 힘든데 이게 공연을 보면 또 이게 또 이렇게 싹 녹아요. 이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네. 이렇게 돼가더라고. 내가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들하고 언제 해보겠습니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위로를. 네, 지금 동백꽃 아가씨 2017년에 했던 공연 실황 잠깐 틀었는데요.
많네요. 저기도 의상이. 사람들이 많이 사람이 나오고. 네, 엄청 몇 명이야. 합창단까지 있어가지고 축배 노래 부르고 있는데 네. 저 장면을 저렇게 한복 입은 정말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네. 연출을 했으니까 지휘자가 진짜 멋지다 이랬을 것 같아요. 통째로 가져가고 싶다 네. 할 만하네요. 네. 근데 저때 되게 더운 네, 여름이었잖아요. 여름이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막 비가 올까봐 비가 또 뭐 뚝뚝 아침에 뭐 떨어지면 막 굉장히 심장이 막 또 콩캉콩캉하고 그래서 막 습해가지고 옷이 다 눅눅해져서 아무리 다려도 그랬고요. 네. 그런데 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추억이네요. 예, 저게 그럼 다 실크로 네, 만든 네. 우리나라 전통 소재 명주하고 네. 사종류를 네. 이제 써가지고요. 이제 이 소재가 주는 이 이국적인 어떤 느낌 네. 그런 걸 좀 주려고 다 전통 소재를 썼습니다. 네. 그럼 저런 장식이나 네, 이런 것도 반짝반짝. 다 네. 요런 것만 빼고 그리고 스왈로브스키 요런 것만 빼고요. 네. 이제 전통적인 소재에다가 이제 저런 것만 넣은 거죠. 아. 왜냐하면 이게 라테 아라비아타가 이제 그 서양의 소재이기 때문에 네. 옷은 될 수 있으면 다 한국적인 음. 느낌으로 하려고. 네. 네. 진짜 동백꽃 아가씨네요. 네, 네, 네. 네. 사실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페라를 배우고 싶더라고요. 네, 축제 노래라도 하나 배워야겠다. 네. 너무 아름다워서. 창극단이 요즘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밴들이 많아서 네. 네. 할 때마다 사실 공연계에서 화제가 되고 네. 이렇게 그러는데 그럼 요번 베니스 상인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벨몬트 그 환상의 네. 그거랑 또 뭐 다른 거 신경 쓰신 거 좀 저거는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벨몬트를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네. 포샤그를 네.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네리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니스의 여자들. 네. 베니스의 여자들이 거기에 이제 소상공인인 거죠. 네. 상공인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그 조합원 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옷을 갖다가 칙칙하게 입지 않고 네. 조금 더 좀 예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단순화하는 게 아니고 참 이거 연결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연출이 저한테 전혀 그 도시락을 먹다가 네. 왜 머리를 이렇게 맨날 단발로 하냐고 돌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냥 웃자고 저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싫어서 그리고 맨날 제가 미용실 가면 동란 스타일로 잘라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멋부리지 않고 그냥 짤뚱 잘라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는다. 못 알아듣는다. 6.25 동란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세대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자른 계기가 있어요. 네. 네. 제가 무슨 사진집을 봤어요. 네. 일본 사진 작가가 청계천에 있는 그 아이들을 찍은 건데요. 이제 이 사진을 찍어줄 테니까 이제 좀 모여 이랬겠죠. 이랬더니 네. 애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거기 한복을 입었어요. 어떤 애기가. 네. 근데 이렇게 동란 머리를 하고 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네. 그 너무나 순수한 표정으로 찍은 모습이 제가 정말 사진의 가슴 속에 박아둔 거예요. 이제 그 사진을 보고 그 옛날 사진이겠네요. 네. 아주 그러니까 1950년대 6.25 동란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요. 근데 네. 청계천에 살았으면 굉장히 막 이렇게 그럴 것 같잖아. 아니에요. 너무너무 옷들은 잘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다고 네, 이제 하니까. 중간에 네. 꺼내고.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도 옷을 굉장히 깔끔하게 입었구나. 네. 네. 뭐 그러잖아. 없어도 옷을 갖다가 차려입고 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른들의 네,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게 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단정하게 네. 그 아이가 너무 예쁘게 그 새초롬하게 그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게 네. 저한테 굉장히 아련하게 남아 있어서 이 머리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돈이 없어도 뭐 막 엄청 비싼 돈은 아니라도 그래도 나한테 맞는 단정하고 옷을 예쁘게. 단정하게 네, 네. 깔끔하게 잘 차려 입은
그 예전 한국 사람들의 그런 네네. 모습. 예. 근데 그 네. 얘기가 왜 제가 이제 이 얘기랑 연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네. 아마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 베니스의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도 네. 옷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입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네. 제가 이런 공연 의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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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공연을 보시면서 네. 저게 저런 그런 의도가 생각을 있었구나. 가지고 만드신 옷이구나 이렇게. 네. 척박해도 아름다운 꿈은 내 어.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죠. 그렇죠. 네.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그동안 이제 항상 승승장구만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어려운 시절도 있고 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많았죠. 너무 네. 많았죠. 네.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척박해도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니 갑자기 이제 네, 생각이 네. 난 거예요. 네. 매 순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방황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뭘까? 난 뭘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갈구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 뭐 처음에 제가 주인공 맡았는데 대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또 얼마나 자학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나에 대한 도전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서 참아내야 되는 거, 네. 내 자신에 대해서 참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전문가가 되려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그거를 극복해내고 이해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에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가 나의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네. 네. 예술가가 되기도 쉽지 않고. 그럼 처음에 이제 한복을 그렇게 처음엔 취미로 하시다가 이제 이건 전업으로 나는 그럼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은 제가 그 샵을 네. 이제 냈는데요. 네. 이제 그때는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해서 1층은 갤러리로 하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지하에다가 조그맣게 제 공방처럼 만들어서 했는데 원래는 갤러리를 이제 앞에 내놓고 네. 근데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고 또 독특하다 그러고 또 소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훈련이 되어 왔잖아요. 네. 명품 쪽에 일하면서 그렇죠. 바잉도 많이 네. 하고 그래서 뭐 패브릭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니까 독특한 소재도 많이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차이 김영진을 본격화할 수 있었죠. 이 차이라는 게 진짜 다르다는 그 차이인 거죠? 네네네. 디퍼런스의 의미입니다. 네. 네. 왜 그렇게 쓰셨어요? 차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항상 우리 때만 해도 꼭 튀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과 다르면 큰일 난 것처럼 네, 그랬잖아요. 전 항상 좀 그런 게 불만이었어요. 네. 왜 다르면 안 돼? 왜 다 검정색 입었을 때 나 혼자의 빨강 입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냥 차이는 차이 나는 대로 그냥 이 세상을 좀 재밌게 살게 좀 냅둬 이런 의미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명품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명품은 결국에는 작은 차이로서 승부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 차이가 다른 거죠.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옷에 묻어나기를 바라는 네. 마음에서 네. 개성과 유니함과 완성도. 네. 그 완성도를 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한 번 할 걸 두 번 하고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잃지 않으려고 만든 이름입니다. 남다르십니다. 그 공주의 꿈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한국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네. 그때 이제 하셨던 건데 저도 이제 차이킴 선생님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그게 딱 눈에 띄어서 근데 사실 그때 막 떠들썩하게 많이 기사도 나오고 그러기는 했었어요. 네. 네,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약간 지나간 얘기 같지만 그래도 그때 처음에 참여하게 되신 거는 뭐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하게 되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재단에
계획이 없었던 건데요. 네.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베트남에서 오기로 하신 분이 못 오셔. 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못 맞아요.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패션을 좀 한국의 패션 한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연락을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제가 서울 사람이라서 네. 서울 하면은 내가 자랑할 게 저는 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궁에서 예. 꼭 찍고 싶다. 아. 그래서 근데 왕비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나는 공주다. 왜냐하면 공주실록이라는 제가 책을 책은, 우연히 예. 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공주가 너무 다양하게 살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공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네, 네. 예, 예. 근데 사실은 궁에 가장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들은. 그죠. 거기서 그냥 살았던 네네. 거죠. 왕비들은 뭐 중전이나 이런 분들은 결혼하면서 네네. 온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 태어나서부터 다른 핀 거죠. 아. 이 공주들은. 아. 그래서 이 공주들을 담아보고 싶어서 아. 또 이렇게 소박하게 어릴 때 공주놀이 제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네, 네. 공주 열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획을 해서 네. 이제 제 한복 있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네. 그게 이제 뜻밖의 효자가 된 거죠. 아, 네. 별 네.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막 어. 뷰도 좋고 평가가 너무 좋아서 네. 그러면 2탄을 찍자. 네. 그래서 이제 공주의 하루에서 공주의 꿈으로 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극복된 다음에 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각국의 공주들을 이제 모아서 파티를 하는 아, 네, 이제 그게 네. 창경국의 온실에서 이제 나오는 네. 건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숙명공주가 등장을 하고요. 음. 또 숙명공주가 또 이 고양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고양이가 등장을 합니다. 개런티가 제일 많았어요, 고양이가. 아, 그래요? 네. 아, 고양이가 이렇게 연기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냥 아무 고양이나 데려와서 할 수 이쁜데 없으니까. 고양이가 네, 좀 복잡 보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궁에 차 타고 들어올 수 없는데 그 고양이만 그 스타일리스트 고양이 따로 스타일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오. 미용사가 해서 대동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낫다면서. 고양이가 그런 원래 그런데 전문적으로 네, 출연하는 네, 고양이. 네.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는 그죠. 네, 다 도망가고 해가지고요. 맞아요. 그렇게 네. 앉아 있지를 않아요. 맞아요. 안겨 있지를 않죠. 네. 아, 본인 그렇구나. 고양이 스타일리스트도 있구나. 네, 아무도 스타일리스트 안 쫓아왔는데 그 고양이만. 어머, 털 빌려주고. 어쩐지 털이 아주 그렇구나. 예, 좋더라니. 근데 그걸 다 이제 총 연출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이게 컨셉이 있고 약간 뭐 그 대사를 막 하고 이런 연극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이게 구성안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을 제가 주죠. 제가 네, 이제 네. 창덕궁의 어느 그 그림을 보고 네. 그 그림이 조선 말기에 아주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대학생이 이제 네. 대학생이나 아니면 우린 네, 네. 청년이 그래서 이제 이 공주가 되는 거다. 원래 전생의 공주였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큰 신호를 주고 네. 이제 하는 그걸 거죠. 이제 구성을 네, 해서 네. 촬영 감독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또 여기에도 이제 스타일리스트 뭐 좋은 스태프들이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네. 고양이 스타일리스트를 네. 포함해서 네, 네, 굉장히 좋은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또 그래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공연 어떤 그런 그 무대에 총연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공주놀이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어릴 때 네, 네. 제가 성에 안 찼던 공주놀이를 그래서 네. 세계 각국의 공주들을 갖다가 이제 모셔놓고 연애를 네. 베푸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 얼마나 우리가 우울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마음에 네. 항상 이렇게 쿵하고 뭐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좀 이렇게 재밌어지라고. 네, 네. 너무 화사하고 밝고 예. 그런 느낌이라서 예. 그냥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네. 그게 살아가는 재미가 아닐까. 네. 인간이 태어나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상상하고 또 그 상상을 이렇게 공연 예술로 풀어내는 이런 또 네. 직업을 갖는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패션쇼도 그것도 사실은 어떤 그쵸. 예. 공연 연출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다는 음.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패션쇼 할 때 아마 패션쇼 하는 사람이 라이브로 네. 제가 그때 가야금 네. 주보라 연주자하고 아. 이제 이 2016년도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했을 때도 다 라이브로 했었고요. 네. 네, 우리나라 소리꾼들 아니면은 이제 그 가야금 연주자 네. 또 그렇게 해서 재밌게 춤까지 또 이제 아. 온양박물관에 했을 때는요. 아, 네. 그거 꼭두. 예, 꼭두 했을 때 그것도 남사당패에 있는 온양박물관에 그게 있어요. 남사당패 옛날에 했던 그 꼭두 인형놀이 아. 그거가 있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 그 꼭두라는 패션쇼를 했는데 아, 네. 이제 그때도 모어라고 발레하는 친구가 춤추고 장혜림이라고 또 한국무용하는 친구인데 너무 아름답게 춤을 춰요. 네. 이제 그 친구랑 좋은 예술가들하고 같이 네. 패션쇼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라서 더 좋은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던 게 되게 네. 저는 인상에 남거든요. 예. 그동안에 내가 이걸 전공을 제대로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으세요? 없어요. 아, 없으세요. 네, 네. 특히 뭐 참 굉장히 이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가 이런 패션이나 한복 쪽에 선후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선생님이 있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갔으면 그 틀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한테 네. 저를 네. 속박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내가 또 주관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공부를 어떤 누가 점수 따기 위해서 거짓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내 스스로가 나한테 만족할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간 낭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내가 누구한테 소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 시간, 내가 한복에, 내가 패션에, 내가 예술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아주 오롯이 내가 했다는 거. 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20대 때 뭐 내가 뭐 철학을 좀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했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그리고 연극을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 아, 네. 네.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폭넓은 네.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네. 그런 건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전통에 대한 생각도 사실 차이킴 선생님 보시는 전통은 어떤 걸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이제 음악하시는 국악하시는 네. 선생님들 보시면 처음에는 전통으로 공부하시다가 네. 제가 좋아하는 이 사람도 그랬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이 예술가로서의 나를 결국엔 이 판소리도 그렇고 어떤 국악도 어떤 이 시대와 맞는 어떤 소통이 있어야지 네.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러다가 지금에 또 이렇게 음악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당연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고개를 네. 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인데 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복을 하는 거를 볼 때 전통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당신은 하시면서 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거는 어떤 자기 당신의 분야는 잘 아시지만 네. 그 분야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계속 그 과정을 같이 안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많이 접해 보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전통을 음악을 할 때는 전통 한복을 입고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의 또 음악은 전통 음악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음악과 같이 네. 이 시대에 맞는 내가 네. 김치도 먹고 와인도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네. 음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옷도 그렇게 입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전통에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통은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사람도 수문장도 있어야 되고 다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을 지킨다는 거는 예전의 어떤 옛 모습을 뭔가 고증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어받은 걸 바탕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공기가
그 시대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하나를 기와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다 온도도 다르고 그런데 그거를 고증을 한다고 똑같이 한다면 그거의 본질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어떤 기후와 토양과의 맞게끔 해서 지붕을 만들어야 기아를 만들어야 그게 이제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좀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는 그런 전통의 이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극도 요즘 그렇게 막 그쵸, 다양하게 하는 게 그게 그것도 전통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그쵸. 거라고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리고 거기 또 같이 이제 네. 역할을 계시고, 하시는 예. 거고 무대 의상도 하시고. 아까 계속 꿈을 꾸면서 산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는 이거는 꼭 해보고 싶어 이런 또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나는 이거 해보고 싶어 이런 꿈이 있으세요? 일단은 패션쇼를요. 멋진 패션쇼를 좀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이제 막 구애받지 않고 이제 외국 디자이너들은 옷이 100벌이면 모델을 100명을 쓰거든요. 하나를 써서 쫙 그냥 네네. 계속 갈아입고 나와야 돼. 근데 저는 한복은 사실은 속옷부터 막 너무 많기 때문에 갈아입으려면 뒤에서 전쟁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막 그냥 몇 번을 갈아입히고 그 모델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도도하게 한 사람에 하나씩 멋지게 이렇게 해서 탁탁 내보내는 그런 공간에서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들 소리꾼들 다 불러다가 이제 멋들어지게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언젠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이 할머니들 그 제주도에 해녀들을 가지고 탭댄스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비용을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연락 안 오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해녀분들의 탭댄스는 그래서 제가 그거 인터뷰하신 걸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요. 물동이복이라고 아시죠? 제주도 해녀들이 입었던 그 옛날 고증된 거를 제가 굉장히 아주 그냥 발랄하게 만든 게 있어요. 이제 그 컨셉으로 옷을 입혀서 리버 댄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이제 시골스러운 탭댄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우리나라의 음악이랑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저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듬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그거를 재미있게 연출을 해가지고 해보고 싶은데 그 기회가 안 되네요. 연락이 안 오시네요. 그래서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뭐 여건이 잘 안 되네요. 그러면 거기 진짜 해녀분들도 진짜 참여를 하실 수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이 해녀들의 또 소리가 있더라고요. 순빗 소리 뭐 이런 스타일. 그것도 출연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연출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50이 넘으면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뭔데요? 거꾸로 세는 거. 내 나이를. 그러면 이게 응축돼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재밌게 살고 그 재밌게 산다는 게 그냥 릴렉스가 아니고 어떤 만남을 갖더라도 진하게 갖고 그냥 내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탄력이 좀 내 생각의 시간의 탄력을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센다는 게 어떻게 세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내 나이가 있는 거예요. 끝의 나이를. 그럼 뭐 D- 몇 년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그거는 이제 내 스스로가 정한 나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몇 살인지 그거를 여쭤보면 안 되겠죠? 여쭤봐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냥 뭐 저는 1996, 80에 그 연극에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1996, 80 해럴드 앤드 모드죠. 맞아요. 그때 김혜자 선생님하고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김주승 선생님이 돌아가신 나왔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때 그 김혜자 선생님의 대사가 있어요. 80은 굉장히 죽기 아름다운 나이라. 네. 네. 근데 그거 굉장히 동감했거든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네. 왜냐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고 네. 너무 또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오렌지를 막 까주면서 네. 해를루한테 이거 먹어보라면서 네. 건강에 좋다고 네. 막 또 건강을 생각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을 하고 창조적이고 네. 그런 멋진 할머니로서 늘고 싶습니다. 네. 그럼 80을 놓고 지금 네. 거꾸로 세고 계신 네.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렇게 나 갈 때가 다 됐어 이게 아니라 네, 네. 정말 내 그 시간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네. 다짐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정말 공연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그러니까요. 네, 네, 받으신 네. 거네요, 정말. 네. 네. 그 공연을 보면서 저는 인생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음. 연극을 보면서 네. 저의 삶에는 끊을 수 없는 네. 이게 된 거죠. 네. 다시 또 내가 공연상을 할지도 사실은 몰랐는데 네. 이렇게 인생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네. 요즘 창극의 팬이 됐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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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제가 창극의 이 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너무 이 시대를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소리꾼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죠, 잘하세요. 진짜. 예, 연기도 네. 잘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특히 국립창극단의 단원들 너무 네. 제가 존경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창극은 신나게 할 신바람이 좀 난다 그럴까? 네. 신바람이 나는 네. 그런 공연 장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앞으로도 이제 이번에 베니스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기를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렇게 기원을 해봅니다. 이 국립창극단에서 좋아하겠는데요. 너무 팬이셔서 예. 그죠? 네. 근데 계기가 있으셨어요? 창극에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김소혜 선생님 네. 그 소리 그 카세트 테이프가 아직도 있어요. 그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따셔가지고 네, 네. 부음하시고 했던 거. 그래서 그 소리가 정말 너무 좋구나. 이제 막 그랬는데 심청가. 네. 심청가를 심청가 때.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방학 때 배웠는데 네. 너무 어렵긴 한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직접 배우셨군요. 네. 근데 이게 그때 김수현 선생님이 네. 그럼 제대로 배우셨는데. 근데 그게 1대1이 아니고 네. 이제 그게 여러 학생들이 그때 아줌마들이 난 네. 20살은 저 혼자고요. 네. 아줌마들 그러니까 중년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하는데 이 심청가라는 게 이게 권성진학과 그 정말 효에 대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거 소리를 배우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거구나. 네, 근데 나는 네. 소질이 없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그 심청가를 손지책 선생님이랑 그때 같이 의상 하시면서. 네. 하게 됐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와 대단한 장르다. 이건 정말 어. 최고가 될 수 있다 세계에. 네. 이런 네. 생각을 했죠. 그 다 직접 하셨던 거랑 연관이 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네네. 진짜. 결국 창극 공연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네. 근데 운명은 만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우리 엄마가 맨날 자기 팔자 자기가 만든다며 맨날. 네. 맞습니다. 네. 운명은 내가 만드는 거다. 네. 운명은 만드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건 좋은 거죠. 네. 싫어하는 거 만드는 것보다. 네. 오늘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 선생님, 차이킴 네. 김영진 선생님 모시고 뭐 한복 얘기서부터 무대 의상 네. 또 너무 재밌는 스토리를 네.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뭐 혹시 또 올해 다른 그 베니스의 상인들 말고 그 뒤에 또 다른 뭐 특별한 계획, 일정 네. 같은 건 없으세요? 후반기에도 올해는 공연만 하다가 그래요? 또 네. 다른 공연 하세요? 11월 달에 네. 이제 고선홍 연출하고 네. 또 이제
오픈해도 멋진 신세계라고 그게 미래에 또 의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또 공부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는 공부 그래서 하기로 했고요. 그건 한복 아니고요. 한복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멋진 신세계니까 네. 멋진 신세계를 어떻게 그릴지. 네, 근데 이제 한복 디자이너라고 한복을 할 건 아니고요. 미래의 의상을 공부를 좀 해서 재밌는 또 탐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또 컬렉션이라고 그 해럴드 핀터, 해럴드 핀터 작품인데 이제 그거를 시립 서울시립극단이요. 거기에 연출 서울시극단. 요즘은 서울시극단, 서울시극단이라고 하죠. 변유정 또 연출가하고 같이 와, 계속 무대를 너무 이어지네요. 사랑하셔가지고. 그러네요. 그러면 진짜 무대 의상 디자이너로서 차이킴 선생님 이름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요즘 안 해야 된다고 이제 막 그러다가 또 이제 작품 보면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워낙 뭐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시고 해서 어떤 또 새로운 의상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